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볼 때 100점 이용법이고 또 이런 종목들 찾아보세요. 대표님! 도레미파솔라시 도라이시 왔어? 네. 대표님 내일 강연이시죠? 사실은 요번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때보다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강연회예요. 뭐 우리 백조님들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제가 정기 강연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때는 한 200석, 뭐 250석 이 정도 규모에서 했었는데 물론 코로나 때는 아예 못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도 좀 더 완화되고 뭐 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건국대학교를 대관을 해서 800석 규모로 이제 하니까 다른 때보다 한 4배의 인원이 더 오니까 저희 회사 스태프분들도 좀 준비 과정에서 훨씬 더 열심히 할 일이 많았고 저도 뭐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1부, 2부 이렇게 1시간 반씩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의 강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부, 2부, 3부예요. 그래서 1시간 반씩 4시간 반 쉬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합하면 거의 뭐 5시간 반이 돼버리거든요. 쉬는 시간 빼고도 1시간 반씩 1부, 2부, 3부를 하니까 좀 더 내용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아마 다른 때 강연 오셨던 분들도 내일은 와 진짜 이세훈자가 이번엔 더 준비를 많이 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은 내일 뵙고요. 그 다음 뭐 바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시죠. 오늘 복장이 프리하죠. 왜냐면 내일은 이제 또 뭐 하루 종일 정장을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강연의 전날이라서 아무 약속을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 있는 날은 뭐 셔츠를 입거나 자켓을 입거나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약속 없는 날은 좀 이렇게 좀 프리하게 하고 다닙니다. 아시죠? 이중인격 아시잖아요. 이중인격. 안 웃겨! 이중인격. 자, 그 다음 오늘 거래소 코스닥 지수 움직임부터 보면 확실히 10월 초부터는 달라진 게 확실히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가장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소가 대형주보다 계속 강해요. 근데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거래소는 0.83%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주 소폭이지만 0.03%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거래소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61선이 2343인데 오늘 종가가 2348이니까 그냥 61선을 가볍게 돌파를 한 거죠. 거래소는. 그런데 코스닥 차트를 보니까 61선이 서유에 있는 거죠. 61선이 저 740포인트에 있어요. 코스닥은 오늘 693인데. 이게 차트를 보면은 어디가 더 강한지 약한지도 이평선의 위치에 따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강한 게 거의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다우하고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다우가 지금 이런 차트예요. 다우는 지금 61선이 문제가 아니라 61선, 121선, 201선까지 돌파했다가 쉬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거래소보다도 훨씬 강해요. 다우는. 그런데 나스닥을 보니까 나스닥은 우리 거래소보다도 약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기술주보다는 약간 전통주들이 강세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 훨씬 강한 차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더 강하다. 이 정도로가 이제 첫 번째 거래소가 코스닥 대비 강하다. 매일매일 장을 분석하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지수를 맨날 비교하는데 자꾸 거래소가 더 강해.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9월달과 10월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봉의 색깔이에요. 봉의 색깔.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마지막 한 방울이거든요. 마지막 땀 한 방울. 무슨 뜻이냐면 주식 분석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맨날 공부하는데 수익 당연히 나야죠. 근데 약간 기도하는 마음. 야, 내가 빨간색도 좋아하면 내 계좌가 빨간불로 꽉 차겠지. 왜 빨간불이에요? 플러스는 빨강, 마이너스는 파랑이잖아요. 봉차트도 마찬가지죠. 양선,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가면 빨강, 시초가보다 종가가 내려가면 파랑이에요. 이게 봉차트잖아요. 그러면은 10월달에 보시라고요. 9월달에 보시라고요. 9월달에 이게 파랑색하고 빨간색도 구분 못하는 생명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 탁 색깔만 봐도 9월달엔 파란색이 훨씬 많죠. 근데 10월달부터 빨간색이 더 많아졌죠. 9월달과 확실히 비교하는데 근데 지금 11월 거래일이 지금 4번이었어요. 이번 주 화, 수, 목, 금 4번이었죠. 근데 이 4번이 다 빨간색이죠. 이런 흐름은 매일 장을 보면 사실은 캐치를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못 하신다면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거잖아요. 공부하시려고. 현재 장은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강하고
특히 거래소 대형주가 강하고 장이 힘이 있다. 심지어 11월 달엔 거래일이 4번, 이번 주 화, 수, 목, 금 4번이 다 빨간 양선이었다. 그럼 장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 좋다는 거다. 뭐 미국이 떨어졌어도 또는 금리를 0.75를 자이언트 스택을 4번 연속했어도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매파적 발언을 했어도 우리 시장은 강하죠. 심지어 오늘 61선을 돌파를 했다. 여기까지 보면 일단 강한데 뭐 계속 강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에요죠. 왜? 아니 우리는 1월달 폭락 그 이후에 좀 버티나 싶었는데 6월달 폭락 그 이후에 버티나 싶었는데 9월달 폭락을 3번을 당했잖아요. 4번 안 당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제 바닥 찍었다, 무조건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전저점을 안 깨는 기간이 길어지고 전저점 2134에서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양선이 더 많이 나오고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서 2400에도 도달하고 그러면서 11월 말 12월 말이 된다면 바닥은 지나야 하는 건데 2134가 바닥이었네 라고 말할 확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수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제 우려가 사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마감 방송으로 할 때랑 슈퍼게임에 관심 종목을 할 때랑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좀 오다가다 들르는 분들이 야 도대체 맨날 오르는 것만 추천하냐 뭐 이런 말 하는 거 듣기 싫어갖고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첫날부터 지금 그 말씀을 매일 드리고 있는데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아니 관심 종목은 시장 특징주로 하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자꾸 왜 오르는 것만 추천하세요. 추천도 아니고 관심 종목이라고요. 관심 종목을 떨어지는 걸 관심 가지면 절대 주식 실력이 안 늘어요. 올라가는 걸 관심 가지면서 왜 올랐지? 저런 비슷한 종목이 왜 있지? 저걸 왜 특징주로 설명을 하지? 같이 공부를 하시라니까 자꾸 뭘 추천받고 싶은가 봐. 추천받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왜? 저는 유튜브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강연회라도 오면 모를까? 꼭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강연회도 한번 안 오고 부자학교 5기, 6기, 7기까지 지금 왔는데 부자학교도 한번 안 들어보시고 뭐 아무것도 안 해보시고 그냥 오다가다 와서 오셔갖고 뭐 야 슈퍼게임이 맨날 오른 것만 추천하냐? 추천 종목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설명조차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제도 한 2분이 그렇게 달았길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댓글을 다시는지.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일단 지수가 원웨이로 상승하는 양선이 나오니까 역시 또 탑10 안에 플러스가 거의 다 났어요. 그 중에서 2% 이상 오른 게 뭐예요? SK 하이닉스 2.18, 네이버 2.96. 그리고 전체 종목 보면 롯데관광개발,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이 10% 이상 올랐다고요. 이게 좋은 장의 징조 지금 3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강한 게 상승 초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양선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 상승 초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를 꼽으라면 대형주들이 막 5%, 10%씩 오르는 거야.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그 얘기했죠. 며칠 전부터. LG화학이 10% 이상 오르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르고 오를 때마다 제가 이거 그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되게 강세장의 특징인데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10% 이상 오른 거, 5% 이상 오른 게 이렇게 많아요. 완전히 강세장의 특징이야. 그 다음, 그럼 오늘 중에 특징주를 잡고 싶은 건 뭐냐? LG전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LG전자를 살아가지고 LG전자가 왜 특징주냐면 LG전자가 오른 이유가 이런 거니까 그런 재료를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오늘 왜 올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식이 오르는 거에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애플과 관련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완전 역배열 해서 큰 힘을 보였네. 7%나 올랐네. 그래서 LG 이노텍 또 LG 디스플레이 묶어서 한번 볼까? 우리 애플하고 관련성을 한번 볼까? 뭐 이런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특징주로 잡았다면 뭘 얘기했을까요? 오늘 홍콩 증시가 5% 이상 올랐죠? 왜 홍콩 증시가 5% 이상 오르겠어요?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지. 제로 코로나가 말이 되나요? 무슨 홍콩 디즈니랜드 막 뭐 이렇게 묶어놓고 그랬다면서요. 못 나오게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네도 이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 좀 뭐 완화할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5%가 올랐어. 상해 증시도 오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1순위가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명동에 가잖아요. 명동에 화장품
점원들이 중국 말하는 분들이 다 한 분씩 섰단 말이에요. 명동성당 앞에 쫙 길을 걸어가면 그 점원분들이 저한테 중국말을 했어요.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냥 중국 사람 같다라는 말보다 중국 부자 닮았다. 중국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나? 그래서 중국 부자를 닮았는지 그렇게 명동성당 앞에 화장품 가게에서 저한테 중국말로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 한국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인 그런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니까 10%가 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빗대서 홍콩 증시가 오르고 중국 관련주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아모레퍼시픽 사세요라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 정도조차 독해력이 없으면 솔직히 주식에서 돈 벌 확률은 없는 거죠. 주식이 얼마나 눈치 싸움인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상승 종목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게 큰 특징. 그 다음은 LG전자가 오랜만에 한번 쫙 움직인 거. 여기 LG디스플레이도 3.88 올랐잖아요. 그래서 LG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 정도가 오늘 대형주의 특징주입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한번 볼게요. 그럼 거래대금에서도 역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아닌 거래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특징주로 잡겠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아닌데 거래가 많이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히림이잖아요. 이거를 특징주로 잡는 게 왜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히림은 오늘 왜 특징주냐? 제 기억에 이거 어제도 특징주였던 것 같은데 오늘 테마라는 건 응집이 있고 확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테마가 좀 더 확산되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런 사업단이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뭐 스마트시티 관련 뭐 무슨 관련 UAM 관련 뭐 이렇게 쫙 있는데 그중에 건설사가 11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건설사 11개에 네옴시티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 중에는 삼성물산, GS건설, 그리고 코런건설, 쌍용건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디에프가 상한가 두 방인가 쳤죠. 인디에프가 상한가 치는 이유가 뭐예요? 쌍용건설 인수 관련 재료잖아요. 쌍용건설 인수한다고 왜 상한가를 쳐요? 네옴시티 관련이기 때문이거든요. 한미글로벌도 네옴시티 관련. 그런데 히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한 거죠. 이제 출발했는데 그 약발이 만약에 더 간다면 그럼 거기 있는 11개 또는 나아가서 더 많은 기업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명단을 한 번이라도 보시라는 거죠. 이걸 특징주로 잡았어. 그렇죠? 그래서 히림은 이틀 연속 올랐는데 특징주의 이유는 거기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을 공부해 보셔라. 그럼 히림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거래대금에서 특징주로 잡을만 한 거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도 어제 관심 종목으로 넣었죠. 이건 왜 관심 종목이었어요? 리튬. 리튬 관련해서 2차전지 리튬 관련해서 재료들이 나오는 애들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대장주로 움직인 게 금양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미래나노텍도 같은 비슷한 재료예요. 또 어제 움직였던 포스코 케미칼도 같은 비슷한 재료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좀 거래가 터졌고 또 오늘 거래가 터진 게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관심 종목의 이름을 충분히 올릴만 하네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대금이 꽤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죠? 2, 3일 동안. 그래서 어제 히림을 넣었으니까 오늘은 카카오뱅크 이름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의미는 없는 거야. 관심 종목에 이름이 뭐가 들어가냐 의미가 없어. 오늘 아까 히림 넣을까 했잖아요. 근데 히림 어제 넣었으면 카카오뱅크 넣으면 되지 뭐. 왜? 그 추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히림을 넣든 카카오뱅크를 넣든 의미는 없고 요런 종목들이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어요. 라는 이야기잖아. 자, 그리고 뉴로메카는 그럼 거래대금이 왜 많이 났어요? 오늘 상장 첫날이네. 그죠? 상장 첫날 치고받고 했는데 떨어졌어. 다음 주에 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도 있고. LG전자 아까 대형주의 관심주로 넣었는데 관심 종목으로 넣었는데 거래대금에서도 터졌다. 거래가. 이 정도로 보면 돼. 탑머티리얼까지 말씀드릴까요? 탑머티리얼도 아마 며칠 전에 제가 이거 관심 종목 넣었을 거야. 근데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었는데 올랐네요. 와 제가 추천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관심 종목이었으니까. 그럼 관심 종목을 왜 넣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제 기억이 2차전지가 요즘 좋다. 그럼 2차전지 플러스 신규 상장주 중에 2차전지인 거 신규 상장 2차전지를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탑머티리얼이었고 근데 거기서 오늘 신고가를 또 쳐줬어. 그럼 만약에 그 말씀 제가 드렸을 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 종목을 못 짚어낼 수가 없어.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방송을 이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하라 그러네? 이런 숙제를 내주네? 공부를 하면서 따라오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WCP는 뭔데? 얘야말로 대표적으로 2차전지 플러스 신규주라고.
그럼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 아, 올리기 전에 말했어야지. 아, 올리기 전에 말했잖아. 뭐라고? 탑 머티리얼이 올랐을 때 신규주 플러스 2차 전지니까 신규주 중에 2차 전지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신 분들은 WCP를 찾았겠지. 그럼 그때 WCP를 말해줬으면 안 돼요. 안 말해준다고. 왜? 저는 리딩이 아니고 추천 종목이 아니고 유튜브 무료 관심 종목으로 장을 분석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터진 애들 중에도 이런 의미 있는 애들이 있고, 뭐 그 중에 카카오뱅크를 넣죠. 히림을 한번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상승률 상인데요. 상승률 상위도 오늘 의미 있는 애들이 꽤 있어. 의미 있는 애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인디에프 상한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연속 상한가인데 얘가 뭐라 그랬죠? 쌍용건설과 관련된 재료가 있고, 쌍용건설은 바로 네옴시티 관련 건설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림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아모레퍼시픽이 여기 있네요. 아모레퍼시픽이 6조짜리예요. 6조짜리. 6조짜리인데 12%가 올라서 탑 30에 들어있어. 그럼 얘는 관심 종목에 넣어도 되지. 그러면 12% 올랐으니까 넣는 거죠, 당연. 뭐 마이너스는 걸리나? 그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어떤 관심이라고요?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 벌써. 뭐라고 들었어요? 한번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알시금도 들었잖아. 아모레퍼시픽 왜 관심이야? 그 홍콩. 홍콩.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그거를 이제 완화한다는 거죠. 약간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집중력이 좀 있네. 정확히 제가 말한 중요한 멘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왜?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던 화장품 관련주. 그럼 중국에서 무슨 호재가 있어? 호재가 있어서 홍콩이 5% 올랐고, 그 호재는 제로 코로나가 좀 문제가 있어. 뭐 이런 내용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특징 충분히 삼을만 하죠. 왜? 얘 말고도 다른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공부 좀 해볼까? 뭐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관련한 그 리포트에 현우산업이 들어있어요. 애플 관련해서. 그러니까 얘도 11%가 올랐잖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애경산업도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죠. 탑머티리얼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 플러스 2차 전지. 선익시스템은 오늘 아침부터 움직였는데 바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삼성에서 좀 재료가 나와서 움직였고,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FNF 같은 경우도 6조짜리, 얘도 소비주, 중국 관련 소비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FNF가 MLB, 디스커버리, 요 만드는 회사니까, 그죠? 코오롱 글로벌이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관련 건설주 중에 하나예요. 이치환부는 뭐예요? 얘도 역시 화장품 관련주고. 그래서 오늘 그럼 올린 애들이 대부분 뭐야? 화장품 관련주, 또는 네옴시티, 또는 애플카 관련. 이런 거니까 오늘 특징으로 LG전자도 잡고, 아모레퍼시픽도 잡고, 또 히림을 잡을까 했는데, 어제 이틀 연속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카카오뱅크가 사실 반등이 꽤 컸어요. 카카오뱅크를 제가 할 거 없어서 넣는 게 아니고, 카카오뱅크도 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30%가 올랐다고. 그럼 일주일 동안, 오늘이 금요일인데, 일주일 동안 30%가 오른 종목,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공부잖아. 얘 왜 30% 올랐지? 요런 쭉 빠진 기술주 차트에서 반등이 이제 나오나 보다. 그럼 이렇게 쭉 빠진 기술주 차트가 뭐가 있지? 이해하셨어요? 저랑 이렇게 둥글게 같이 제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같이 해보시고 또 이런 종목들 찾아보세요. 그렇게 같이 따라오시는 게 이 영상을 볼 때 100점 이용법이고 20% 오는데 저걸 사라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런 말씀도 안 드릴 거야. 여기까지 하고 내일 강연회가 있어서 오늘 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자 노래는 생략합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은 제가 율동까지 하는 부자 노래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 파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플러스 0.3%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하락.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드리는 코스닥 대비 거래소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상승장 초입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좋은 현상은 맞습니다. 거래소 차트를 보시면 오늘까지 4일 연속 양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좋은 징조입니다. 양선의 개수가 많을수록 장의 힘이 세다는 뜻이니까요. 금요일 오후도 양선을 이어갈지 주목해야 하는 날이네요.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오늘 또 6% 오르면서 이번 주 주간 상승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까지 8일 연속 양봉 상승을 하네요. 대단한 빨강 물결입니다. 태조 이방원에서 살아남은 이는 이방이네요.
2차전지와 방산주 말이죠. 방산주, 초관심 지속.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인디F가 쌍용 건설재료로 유일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VR 관련재로 나오면서 선익시스템, MP 등 메타버스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는 하루입니다. 2차전지가 여전히 강세인데 2차전지 플러스 신규주로 관심 갖고 있었던 탑머티리얼 12% 상승하면서 다시 상장 후 신고가, 그리고 중간 대장 중에 하나인 천보 8% 상승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정말 2방만 남았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